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네, 오늘은 나한테 헌신하고 나만 바라봐주던 남자를 붙잡은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구독자분의 사연인데요.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시고 2년 반 동안 연상의 남자친구와 잘 만나다가 작년 10월에 헤어지셨었어요. 사실은 매정하게 차였던 거죠. 이분은 본인 스스로를 애정결핍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본인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연애할 때 상대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상대가 나의 삶이나 나의 감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참견해주기를 바랬고, 나에 대해서 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좀 충족이 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상대에게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집착을 하거나 그런 성향을 띄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을 소개하기로는 자존감이 워낙 낮은 터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예뻐해줄 수 있는 건 남자친구밖에 없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애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싸우다가 이 일이 해결이 되지 않거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셀 수 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내뱉었다고 해요. 이렇게 평소에는 내가 헤어지자 해놓고 내가 다시 붙잡으면 상대가 붙잡혀 줬었는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그냥 떠나가신 거예요. 사연자분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은 한없이 툴툴대고 감정적이기만 했고 남자친구는 정말 착하고 헌신적이고 나만 바라봐 주시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당시에 사연을 보면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남자고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정말 이렇게까지 배려심이 깊고 수용적인 남자아이가 존재하기는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성 문제나 술 문제나 연락 문제 이런 건 당연히 없고 항상 나만 바라봐주고 또 연애 기간이 2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항상 상대에게 믿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를 멀리 바라보면서 표현도 많이 해주셨던 분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남자분이 정말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단호했었고 차단까지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여기서부터는 너무 강철같이 단단한 상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셨고 이때부터 스스로 좀 많이 달라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남자분과의 재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말이죠. 이 사연자분은 워낙에 감정적이시던 분이라서 중간에 막 욱하고 급발진을 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고 좀 성실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헤어지고 난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을 끊고 이동 시간에는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항상 책을 보셨고 본인에게 와닿고 도움이 되는 책들은 막 3번, 4번씩 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또 심리 상담도 같이 병행을 하셨고요.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남의 일이라서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분도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든 와중에도 나 스스로 달라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말 꾸역꾸역 이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일기와 다행일기라는 거를 쓰셨었는데 정말 그동안은 한없이 부정적인 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을 하셨다고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너무 많이 매달리셔서 카톡과 전화까지 다 차단을 당하셨었지만 본인도 당장은 어떻게 해서든 연락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최대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최대한 여유를 많이 찾고 나서 그 다음 마음이 생기면 그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상대가 나를 받아줄지도 모르고 내 마음도 조급하고 여유도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상대에게 문자라도 보내놓으면 상대가 이 연락에 답장을 해줄지 안 해줄지 또는 연락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상태로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다시 또 피폐해지고 겨우 만들어 놓은 내 생활 패턴을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운 좋게 연락이 통한다고 해도 내가 좀 조리 있게 현명하게 대화를 이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헤어지고 나서 4달이라는 시간 동안 딱 2번밖에 연락을 안 했고 이 2번 안에 결판이 났었어요. 헤어지고 100일쯤 됐을 때 딱 한 번 안부 인사를 했다가 씹혔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보낸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상대에게 안부 답장이 왔었고 또 그 이후에 시간이 1달 정도 흘렀을 때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차여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이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판을 내보자라는 생각에 통화를 권했었고, 마침 상대가 통화에 응해줘서 그 순간에 그동안 내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과 내 감정을 전했고, 그러다가 서로 굉장히 깊은 얘기까지 하게 되고,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 전화 통화 시간도 길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남까지 이어지셨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만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사연자분의 평소의 생활 태도와 마음가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도 잘 만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시 만나고 나서 남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사연자분이 꾸준히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실은 중간중간에 헤어진 게 조금 후회된다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요. 앞서서 사연자분이 감사일기와 다행일기를 꾸준히 써오셨다고 했었는데, 인스타나 카톡에도 간간히 이런 것들을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도 친구들의 귀띔을 통해서 여자분의 이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노력을 할 줄 아는 아이였는데 내가 조금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너무 급하게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좀 후회가 된다. 나랑 헤어지고 나서는 한없이 힘들어하기만 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 줄만 알았던 그런 여자아이였는데 이렇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되니 굉장히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또 운도 따랐던 게, 여자분이 이렇게 좀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이 남자분도 여자분이 독서를 하는 거를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남자분은 원래 독서를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읽은 책 중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철학책이 몇 권 겹쳤던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이 또 맞아떨어져서 이 대화의 수준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고 더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시면서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마음과 비슷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전해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알아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이 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 사연자분도 처음에 본인이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그런 사연을 보면서 이게 본인이 쓴 글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생각과 소통하는 능력이 많이 성숙해지신 거죠. 결국 지금은 만나고 나서 당연히 싸운 적은 없고 여전히 재회하기 전에 내 모습, 내 생활 패턴을 똑같이 유지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내 불안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 또는 내가 힘든 마음을 상대에게 기대려고 했었고, 그리고 상대에게서 이 답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알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연애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은 원체 검증이 돼 있던 분이라 지금도 여전히 예전과 같이 해바라기처럼 잘해주신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긴 연애를 하셨잖아요. 당연히 미숙하고 부족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큰 노력을 통해서 다시 만나신 만큼, 그리고 또 상대방이 정말 좋은 사람인 만큼 지금부터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면서 꼭 예쁜 연애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엘이었습니다.